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NC소프트 2탄인데요. 사실 NC소프트의 주가는 신자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론앤 리버티, TL이라고 이제 신작을 원래 하반기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23년 상반기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자, 리니지 IP가 워낙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사골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신규 IP로 이제 그 만들겠다고 회사에서 이제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뭐 개발도 거의 다 완료된 것 같고, 그러니까 넥스트 리니지, 비욘드 리니지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제 회사가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더 리니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으나 또 이제 유저들 반발이 있으니까 신규 IP로 선회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기사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사 자체에서 혁신하겠다 이게 아니라 리니지 프로젝트 또 우려먹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서 한참 조사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점은 참 진짜 변하려는 게 맞나 근데 뭐 그게 이제 외부 압력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만 어쨌든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PC 및 콘솔 플랫폼의 풀 3D MMORPG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작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육해공에서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면서 전투를 펼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규 IP는 프로젝트 E와 프로젝트 M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모습,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TL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E가. 그래서 뭐 이것도 판타지고 한국 근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양의 다양한 역사 생태를 녹여가면서 이제 차별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관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M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 이거 언리얼 엔진 5로 제작돼서 그래픽의 수준 높고 뭐 모션 캡처 뭐 기술력이 이제 여기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신규 아이온 및 블레이드 앤 소일 등 그 리니지 시리즈는 이제 그만하고 그 기존의 자체 IP를 활용한 게임 타이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이온 2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그 전 세계 동시 출시한다고 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S는 이것도 역시 모바일 수집형 RPG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기자기하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R 같은 경우는 NC 그 IP 게임 IP에서 보유한 대표 캐릭터가 총 출동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액션 배틀 로얄 장르 게임 다 모바일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기존 IP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또 개발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국 대표 게임사인데 모바일 쪽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엔싱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와 적극 소통하는 개방형 연구개발 문화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싱이라는 게 뭐냐? NC소프트가 만들고 있는 게임들을 개발 과정부터 팬들과 소통해가며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엔싱. 그래서 일종의 이거 자체도 프로모션 효과가 있죠. 그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래서 뭐 개발 과정부터 사실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빌리지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는데 다양한 미디어 문화에 사용할 IP를 창조한다. IP가 참 중요하죠.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깊이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다, 빌리지는. 그래서 소설과 웹툰,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캐릭터 세계관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웹툰까지 한다 이러면 회사가 이제 또 전혀 달라지죠. 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NC의 목표는 초격차 게임을 만들겠다. 사실 기술력이 압도적인 거는 게임사에서 원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퀄의 게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혁신으로 초격차 게임 만든다. 이게 이제 NC의 새로운 포부고요. 혁신은 왜 하려고 하나? 사실 5, 6년 전만 해도 중국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미 뭐 한국 수준을 넘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중국 시장은 이제 어렵습니다.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시장 자체가 난해하죠. 규제가 뭐 종잡을 수가 없고 게임을 뭐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풀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또 변할지 압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속도도 지금은 빨라졌고 회사가 자본 축적한 게 많으니까 내수도 아닌 글로벌을 향한다. 근데 내수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산업이 사실 그렇죠. 한국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내수에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면 해외로 가야 됩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게임이 이제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게임이 이제 PC의 IP를 모바일로 전환한 거에 불과했는데 이제 새로운 도약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자, 8월 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TL입니다. 이 신작에 관한 설명인데 합산 조회수가 2,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되는데 2,200만 명이 아니라 2,200만 회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 그 주로 조회수가 발생을 했고 20, 30대 젊은 유저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은 MMORPG 서구에서는 메인 장르 아니다. 이제 모여서 성취하는 것에 대한 니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L 기점으로 기존 편견을 버리고 서구권에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나름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근데 성공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확신을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과거 모바일 MMORPG 서구권에서는 쉽게 접근은 어려웠는데 뭐 콘솔도 출시하고요. 현재 콘솔이 뭐 기술력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 TL이 핵심인 거죠. 자,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은 추후 발표하는데 글로벌 게임 시장, 북미 시장이 특히 부분 유료와 과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수용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약간 새롭네요, 저는. 이미 유료화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출시 시점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 최선의 타이밍과 파트너 전략적 측면에서 논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뉴스 기사가 났었죠. 국내 MMORPG가 해외 성공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 방식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유저의 반응을 잘 보겠다고 하고 23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는 완료됐다. 이제 개발은 거의 다 됐는데 최상의 출시 시점 파트너십 논의로 연기가 되어 있고 3차 대규모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4차 테스트 예정이다. 그리고 홍보 방식이 유튜브 외에 기존 방식과는 다른 여러 개의 홍보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파트너 논의 언급은 어렵고요. 새로운 플랫폼이다. 뭐 그게 이제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 게임즈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TL이 성공하면은 회사가 이제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가 신작은 또 아이언2라고 해서 기존의 IP를 활용하는 건데 가장 크게 기대하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전 세계 동시 출시 예정이고 출시 시점은 미정입니다. 프로젝트 E 앞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동양 배경이고요. 프로젝트 M은 콘솔 타겟, 다 추후에 정보 공개 예정이고 내정의 모바일 게임을 23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소와 S, 프로젝트 R 등. 그리고 24년부터 다수의 PC 콘솔용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P를 활용해서 뭐 모바일 게임을 내고, 그리고 또 원래 있었던 게임들이 있죠. 그런 걸로 꾸준히 이제 매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뭐 아시아권도 중요하지만 북미 시장을 노려보겠다는 게 이제 과거와는 달라진 점 같고요. 뭐 그 외의 정보는 뭐 연결 기준 인원수가 5,420명이다. 이제 인건비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몇천 명을 잘라버리는데 한국은 그렇게는 어렵고 효율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뭐 티저 영상 공개가 됐고 또 라이브 서비스, 라이브 가수들 콘서트 하는 거 그런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게임사가 개발 기간에 매출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리니지 W가 이제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안정화 시기가 이제 매출이 감소하면서 감소의 그 감소폭이 줄면서 안정화되는 시기가 뭐 M이나 2M을 보면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안정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그 매출이 유지가 되는 거죠. 출시 시점 1년 지나면 안정화가 단계가 진입을 하고 이때부터는 업데이트와 콘텐츠 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매출이 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 IP 트레일러 공개 예정 피드백을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NFT 전략이 페이 투 윈. 기존의 그런 그 비난받는 그런 과금 모델을 지양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내 재화 NFT와 뭐 여러 가지 다른 개인과 호환 전략을 추구하고 단순 NFT는 아니고 그리고 웹 3.0 개념 기반에서 게임 유저 뭐 크립토 측면에서도 접근한다고 합니다. 크립토 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이거 별개로 기술은 개발 중이라고 하고 웹 3.0 기반에서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문제 해결 중이라고 하고요. 자, 요약을 해보면 리니지 IP가 뭐 사걸 IP라고 유저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신규 IP 개발로 방향을 바꿨고요. 그러나 뭐 기존 IP에서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회사가 내수에서 벗어나서 2차 성장을 노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어려우니까 사실 포기한 거나 다름없고요. 북미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TL이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간다면 좋겠죠. 그래서 기존 IP 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에다가 모바일 게임을 또 개발해서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규 IP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한다. 근데 23년, 24년 계속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가 어떤 전략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사실 계속 모멘텀이 없어서 작살나고 있는데 이런 주가 관점보다 회사의 전략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서 웹툰과 소설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NFT 크립토 시장도 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 2편인데 하다 보니까 또 3편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걸 제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3편에서 뵙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